사천 항공 MRO 단지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공사와 사천시는 발파로 인한 직접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양 마천면에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전통 한지 제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도 함양 한지를 포함해 전통 한지 기술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진주시의회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반영하는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올해 3월 산청과 하동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3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주택 지원금과 농작물 지원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2천만 원 수준이었던 전소주택 지원금이 1억 원까지 상향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가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업 관리 권한을 넘겨받고 해수욕장 안전 점검과 테마형 해수욕장, 국제 요트 대회 등 다양한 체험과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섬 관광 개발과 수도권 홍보도 강화해 남해안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항공 MRO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 마을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발파 작업으로 인해 소음 피해와 함께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주장인데 시공사는 공사 이전부터 손상된 것이라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 사남면 유천마을에서 태어나 8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김순갑 씨.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항공 MRO 단지 조성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꾸 6개월 동안 이 시험을 매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슬라브 천장입니다. 슬라브 천장이 떨어졌고 건물 옥상 외벽은 군데군데 시멘트가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엔 내부 철근이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발파 작업 이후에 생긴 자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집 내부에서도 손상된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방이 가장 심각한 곳인데요. 금이간 벽면에는 크랙 측정기가 붙여져 있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는 이 물건은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침대 옆 벽면이 갈라지자 김 씨는 위험을 느껴 아예 침실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자서 침대 생활하다가 금이 자꾸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리고 또 가야도 금이하고 해서 갑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과거 10년 넘게 발파 현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발파 위험을 잘 알고 있기에 주민 설명회 당시 주택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같은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 바로 옆에 조성 중인 항공 MRO 단지는 안반 지형이 많아 지난해 10월부터 발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매일같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침대 누웠는데 드르르 하고 움직이더라고. 침대가 동네 전부 다 울리더라고. 지진 난가 이 생각하거든. 시공사는 주택 균열을 발파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발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하겠지만 김 씨의 집은 발파 이전부터 생겼던 것이라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부 벽면에 크랙이 있었지만 발파로 인해 심각해졌다고 주장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천시 역시 시공사와 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다만 민원을 고려해 발파 공사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항공 MRO 단지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발파 작업은 오는 8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리산 자락 천년 고찰의 숨결이 깃든 함양군 마천면. 이곳에선 오늘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전통 한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한지 제작에 나서며 그 소중한 가치를 몸소 배웠습니다. 현장을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망치를 쥔 학생들이 황초교 꽃에 뿌리를 내리치자 끈적한 액체가 나옵니다. 한지 원료 중 하나인 닭풀입니다. 닭풀은 물에서 닭나무 섬유와 혼합되고 이를 종이 뜨는 틀로 건져내 말리면 어느새 전통 한지가 탄생합니다.
사찰이 많아 불경과 불화 인쇄를 위한 재지술이 발달해온 함양군 마천면. 경남 무형유산 한지장 보유자 이상옥 선생의 공방에 한지 제작 과정 체험을 위해 마천초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이상옥 한지장 공방은 5대째 14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온 곳. 10,000평이 넘는 당나무 밭에서 연간 15톤의 당나무를 재배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원재료 가공부터 종이 뜨기까지 전 과정을 품앗이로 진행합니다. 한지장 보유자가 직접 만드는 그 공간에서 우리 이제 지역의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이제 종이를 직접 떠보는 그런 형태로 체험을 했고요. 체험용으로 저희가 A4지 정도의 사이즈로 종이를 떠내는 만드는데 100번 손이 간다고 해 백지라고도 불렸던 한지. 현재 전통 한지 공방 중 이처럼 마을 단위의 품앗이 작업 방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한지 제작에 들어가는 정성과 공동체 정신을 배웁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 당연한 듯이 종이를 쓰고 있었는데 오늘 체험을 통해서 종이가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함양 한지는 지금 위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 한지 제작을 아는 장인들은 점점 줄고 고령의 마을 어르신들이 빠지면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유산청은 함양 한지를 포함한 전통 한지 기술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6년 등재가 결정된다면 1000년을 이어온 함양 한지의 가치가 세계에 알려질 전망. 마을의 품앗이와 아이들의 손끝에서 한지의 미래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삼천군이 국수 제조업체 국포국수 방울이와 61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산청 한방 항로화 3단 내 1,200평 규모의 공장이 신설되며 최대 2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농특산물 활용과 연간 80억 원 매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산청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정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서경방송 지역 특강쇼 청년 지켜 지방방위대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7일 꿈의 그라운드 산청을 주제로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연은 산청의 프리미엄 곡감단지 김선옥의 이다혜 대표와 산청요 도자기 공예 2대 계승자 민범식 도예가, 산청의 귀촌에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홍은주 화가와 산청군에서 봉주딸기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봉주 대표 등이 출연해 산청에서 꿈을 이루는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청군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 대상 청년 특강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승화 산청군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산청군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청으로 기농, 기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청에 있는 다양한 지역 인재들을 찾아서 소개할 수 있는 강연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다는 지난해. 이 같은 무더운 날씨와 늘어나는 자연재해의 배경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7일 진주시 의회에서는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주시도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피해가 컸습니다. 경남에서만 15만여 마리에 달하는 가축과 2,600여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온열 환자도 3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변해가는 기후는 산불 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으며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를 부릅니다. 1970년대 약 700건이었던 세계 자연재해 수가 2010년대 3,10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액도 약 8배 늘었습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확대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이나 산업혁명 이전보다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면 인류의 삶에 막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 속에 7일 진주시 의회에서도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든 예산 사용에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타 지자체의 장단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진주시의 현실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18년 기준 대비 2030년에 40.4%를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을 로드맵을 짰습니다. 그래서 한 7천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6개 분야, 13개 핵심 과제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것이란 주장 속에 모두가 힘을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이규섭 진주시 의원이 7일 도로 중복 굴착을 막아 예산을 절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하수도 가스통신공사로 같은 도로가 파헤쳐지고 다시 덮이는 일이 반복됐다며 부서 간 소통으로 중복 굴착을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으론 노후 수도 간 교체 등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 부문에서 전국 2위 성적을 냈습니다. 경남도는 정량평가 부문 98개 지표 중 97개 목표를 달성해 목표 달성도 98.9%를 달성했습니다. 또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와 대학 지자체 간 연계 협력 등 3개 사례가 정성평가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진주시가 국내 유일의 실크 테마 복합 문화 공간인 진주 실크 박물관 준공에 따라 7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실크 박물관은 문산읍 실크 전문 농공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져 올해 4월 준공됐습니다. 전시공사를 거쳐 박물관 개관은 올해 9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는 실크 박물관을 통해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진주 실크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의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료가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통합 3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할 경우 하루 3번까지 시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복지카드는 본인이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부모 등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올해 3월은 산불로 인해 뜨겁고도 처절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산청과 하동을 집어삼킨 산불 피해액은 2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추경을 통한 복구비 385억 원이 산청 하동 산불 피해 지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봄꽃으로 물들여야 했을 올해 3월은 붉은 화염과 짙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산림청의 정밀 조사 결과 산청하동 산불로 인한 잠정 산림 피해 면적은 3,397헥타르 수준, 축구장 4,85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인명피해를 제외한 주택과 시설 등의 지역별 피해액은 산청이 216억 원, 하동이 7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주거 지원과 생업 복귀 등을 위해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고 복구비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산청에는 국비 200억 원을 포함 총 313억 원 가량이 투입되고 하동에는 국비 42억 원을 더해 총 72억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 이들 예산을 포함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응해 마을 단위 복구와 재생에 100억 원, 산불 대응센터 도입에 26억 원, 또 피해 지역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2,280억 원 등의 산불 피해 지역 지원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특히 추경 부대 의견으로
주거비 총 지원금 1억 원 이상 지원, 정부 지원율 상향 촉구 등이 포함됐는데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신성범 의원은 이번 추경에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2천만 원 수준이었던 전소주택 지원금은 최소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비로 부담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배와 단감 등 농작물과 떫은 감 고사리 등 산림작물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수준의 지원 단가로 상향,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농림부는 농기계 임대 지원, 문체부는 숙박 할인 바우처 지원에 나서는 등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별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 특히 정부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 복구와 사방 사업에도 속도를 내 우기 전까지 신속 복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제27회 경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8일부터 이틀간 진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선 개인 12개 종목과 단체 9개 종목 등 모두 29개 종목에 4,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시군별로는 진주 380여 명, 사천 220여 명, 남해 170여 명, 하동 90여 명, 산청 80여 명, 함양 70여 명이 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막을 내린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기간 동안 1억 9천만 원의 차 판매액이 기록됐습니다. 하동구는 이번 축제 기간 중 총 3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 기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다양한 어린이 체험 행사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호응이 높았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7일 구독형 여행 상품 월간 남해를 출시했습니다. 월간 남해는 한 번의 결제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7회에 걸쳐 남해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프로그램은 모두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손 모내기와 죽방령 체험, 쿠킹 클래스 등 한정판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피서지 하면 다양한 레저와 체험이 가능한 바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남에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77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경남 해수욕장. 서부 경남 지역 해수욕장 6곳엔 12만 5천여 명이 방문하기도 했는데 벌써부터 피서객들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재 수질과 토양, 방사능 등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7월 초면 순차적으로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테마 해수욕장이 선보이는데 남해 송정 솔바람 해변에선 해양 레포트를, 남해 사촌 해수욕장에선 차박과 해루질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조장비 비치 현황과 편의시설 관리, 불법 텐트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5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에선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먼저 지난 1일부로 레저 선박 대여와 계류, 정비를 맡는 마리나업 등록 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관련 행정과 민원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 마리나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트 경기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람도 좋고 수역도 넓고 그리고 정박지에서 상당히 가깝고요. 구경하실 수 있는 분들도 바로 육상에서 대회를 구경하실 수도 있고. 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남의 섬을 활용한 관광 개발이 추진됩니다. 다음 달이면 남해안 7개 시군이 참여한 경남 섬 관광개발 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사천 신수도는 파크 골프장과 어린이 물놀이터 등 해양 가족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 섬 관광 거점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남해 미식 관광 상품 판매와 세계 해양 스포츠 대회 유치 등도 함께 이뤄집니다. 오는 6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군과 함께 현장 홍보 마케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시군별 대표 여름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팝업 존을 운영을 하고 남해안이란 매력적인 자원을 보유한 경남. 해양 레저 관광 사업을 통해 남해안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법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교수 학생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 개입과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판기일은 대선이 끝난 뒤인 6월 18일로 예정됐습니다.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원심의 증거 채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등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창원지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직원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하동경찰서 순찰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실근무 혐의를 받는 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A 경위와 상황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은 B 경감을 각각 업무상 과시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인계 시 탑승자를 발견하지 못한 C 경위 등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자리에서 여성이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 사건 발생 주 원인은 경찰의 총체적 부실근무였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함양의 지리산 자락에서 올해 첫 천종 산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지난 6일 60대 약초꾼이 지리산 자락에서 최고 수령 70년으로 추정되는 천종 산삼 30뿌리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종 산삼은 사람 손에 거치지 않고 야생에서 50년 이상 대를 이어온 산삼을 말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적당한 기온과 선선한 바람, 화창한 하늘 느끼시면서 외출하시거나 야외에서 운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비와 흐린 날씨로 미뤄뒀던 세탁하시기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 보이며 한낮에 23도까지 오르는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세종 8도로 출발하겠고 부산과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55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3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후 토요일 오전까지는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